지금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은 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미국은 많이 어떻습니까? 안정됐죠. 미국이 뭐 굉장히 유동성을 많이 풀었잖아요. 네. 2008년 그 국제 금융 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됐고, 그걸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미국은 기축통화니까, 그래서 달러를 많이 풀었고 미 재무성 도 많이 풀었는데, 인제 그 미국도 역시 인제 과잉 유동성이 결국 인제 빚이 넘어가는 거죠, 미국은. 그것 때문에 그 트럼프가 관세 정쟁도 벌이고 하는 건데, 현재 미국은 이제 뭐 관세 때문에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 물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것도 많이 걱정해야 되는데, 근데 반면에 자산 가격에 대한 폭등은 인제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이 된 셈이죠. 네. 그만큼 실물 부분, 혁신 사업 부분에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게 미국이 대단한 거죠. 미국이라는 저 거대한 나라가 실질 성장률이 한 3% 되거든요. 2.5 에서 3.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을 합하면 명목 성장률이 5% 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미국의 실력은 그런 자금이 끝없이 혁신 기업으로 들어간다. 우리처럼 그냥 막 강남 아파트 뭐 주식 이런 식으로 도박판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인제 미국을 보고 본받을 것은 그런 혁신 산업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 혁신 산업을 제대로 돌리는 거, 그게 진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근데 우리가 그런 자질이 많거든요. 우리 대기업도 우수하지만 우리 그 중소, 특히 인제 젊은이들의 이 벤처 생태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그게 대기업하고 굉장히 촘촘히 그런 산업망이 잘 돼 있는데, 여기에 이 이재명 정부가 집중적으로 이걸 육성을 하면 저는 뭐 5년 동안 당장 먹고 살 것들도 많이 생기고, 또 그런 기반 하에 지금 세계 최고의 그 혁신 기업을 이루고 있는 게 미국이고 또 중국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더 정부가 집중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제 10월 15일 날 대책이 지금 먹히지 않는다. 강남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그렇죠. 네.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인제 뭔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그 대책으로 인제 '보유세 카드를 꺼낼 것이다.'라고는 보십니까? 맞습니다. 꺼내야 꺼내야 됩니다. 꺼내야 그것 한다.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다른 수단도 공급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고.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러면 세율을 적용해서 보유세를 인제 이렇게 거둘 것이냐, 이 네.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그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인제 그 기자간담회 했을 때, 미국이 인제 평균 보유세가 1%다. 그냥 0.1% 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0.1% 죠. 예. 0.1% 니까 한 10 배로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거예요. 네. 네, 강남 중심으로. 그러면 인제 50억 짜리 아파트면 1 년에 5천만 원 정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50억 짜리 아파트 갖고 있으면 1 년에 500만 원 내거든요. 내는 것도 아니지. 한 달에 40만 원이니까. 예예. 근데 1 년에 한 5천만 원 내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거니까, 아마도 일단은 강남 평균은 1% 정도를 우선 때리고, 그다음에 뭐 70억 100억 이렇게 올라가면 그 구간에는 뭐 1.2% 1.3%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건 앞으로 5년 후에 민주정부가 한 번 더 정권 재창출을 최소한 해서 10 년간 이제 누적적으로 이게 인제 최고 세율은 뭐 한 2% 이상, 뉴욕은 2.6% 니까요. 네, 인제 고 정도 수준으로 맞추면 저는 이걸 꾸준히 10 년간 지속하면 국민들의 이런 투기 이익에 대한 기대 자체가 제거된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뭐 고 정도 세율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이게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가 하려면 당장 서울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도 "보유세는 안 된다. 마지막 카드여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방선거와 연동된다 되지 않는다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뭐 지금은 서울의 여론조사 보면 이번에 15 대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좀 많은데, 보유세 때리면 찬성 여론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봅니다. 뭐 지방선거도 전국 선거고, 수도권 서울 제외하고는 뭐 압도적인 찬성일 것이고, 서울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적적으로 때리면, 그러니까 강남구하고 한강벨트 중심으로 금액을 잘 뭐 20억 이상으로 하든가 해서 누진적으로 때리면은 나머지 한 서울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가 부과되도록 그렇게 잘 설계하면 서울에서도 승리할 겁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강남 상부에서는 뭐 승리 못 하는 데니까. 네, 그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 네. 말씀 들어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강남 쪽이나 한강벨트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할 그 가능성이 사람들이 다 있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또. 자, 그렇게 보는 거고 오히려 국민들은 더 좋아할 것이다. 뭐 나쁘지 저는 않다. 뭐 보유세를 때리면, 그리고 인제 설계를 잘해서 내년 한 1-2월 달에 발표하면 지방선거를 압승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거기에 공급 대책이 또 효과적인 게 나와야 됩니다. 네네. 예를 들면 지금 뭐 강남이나 한강변터 중심으로 뭐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유휴부지나 뭐 땅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인제 유휴부지 같은 게 LH거나 있다면 여기에는 어 집중적으로 우리 청년주택, 신혼주택 이 소규모 그런 걸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뭐 공공 임대도 있겠지만 아주 저가로 공공 분양하는 이제 그런 걸 강남 이런 데 집중적으로 건설을 해서 공급을 확대한다. 인제 그리고 그런 데는 용적률도 많이 풀어 가지고 그러니까 강남이 왜 부자들만 살아야 됩니까? 그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그리고 여기에는 좀 약간 그 기피 시설, 저소득층 내지는 또는 뭐 장애인, 노인 이런 복지 시설도 집중적으로 강남 상구가 그 비싼 한강벨트에 그런 공공 건물들을 또 많이 건설하고 하는 식의 인제 이런 게 균형 발전이고 그리고 주택 공급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청년 신혼주택을 만들어서 고런 한도 내에서는 규제를 풀어 줘야 된다. 이제 고런 공급 대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획기적인 하여튼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어쨌든 부동산은 이런 방식으로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좀 잡아가자라는 그것 것이고.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 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자본시장으로 너무 지금 인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 네네. 유동성은 풍부한데 이걸 생산적인 것으로 인제 전환하기 위해서 뭐 그렇죠.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해 주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인제 내수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겠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게 우리가 이번에 인제 아주 초단기적으로 인제 중소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1-2차 소비 쿠폰을 인제 발행을 한 거고 고거는 인제 뭐 장기적으로 그게 케인즈식의 승수 효과를 오랫동안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대통령이나 정부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이니까요. 인제 중단기 대책이 필요하고 중단기 대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제 기업에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기업에 들어가야 될 거냐. 지금 건설 부동산 이런 데 돈을 투입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데 한계적인 선상에 있는 한계 건설 기업들은 망해야 됩니다. 여기에 너무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한 게 인제 중국이 지난 4-5년 동안 해온 것이고 그 자금을 그런 혁신적인 미래 산업 여기에 그 일하는 우리 중소 벤처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뛰어난 우수 인력들이 20-30대 청년들이 많고 그게 인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런 정보통신 산업을 그렇게 단기간에 우리가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런 20-30대 청년 벤처 기업의 힘이었는데 현재도 우리가 뭐 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AI, 양자, 뭐 로봇이니 등등 바이오 이런 데 어마어마한 생태계들이 있고 여기에 정부가 여기는 그러니까는 비상장 회사들이죠, 다 소규모. 여기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그리고 큰 어떤 기술 연계가 필요한 거는 대기업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저는 꼭 정부가 인제 펀드를 만든다는데 뭐 펀드도 펀드지만 인제 국민주를 모집해 가지고 국민들이 전부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어떤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국민주를 모집해서 어떤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거 과거에 우리가 많이 또 했던 실험들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대기업과 이 벤처 중소기업을 연결해 가지고 중국으로도 진출을 많이 했고 중국과 그때 리커창 총리와 저도 그때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한 성과가 있었는데 뭐 국정농단 때문에 중단됐죠. 그래서 많은 김대중 정부 때의 우리가 경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좀 정부 당국이 이번에 한미 그 관세 협상 푸는 것처럼 이 잘 풀면 정말 획기적인 대한민국 경제에 실적인 어떤 도약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강남과 한강벨트에 인제 보유세를 부과하자 이렇게 하면 이게 징벌적 부과 아니냐라고 하는 인제 반발 또는 네. 이걸 가지고 인제 결과적으로는 재산권 침해다 뭐 이렇게 인제 막 반발을 하면 전국에 혼란이 오거나 이런 것도 걱정을 좀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그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네. 뭐 우선은 인제 좀 그 부과 대상을 제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서울의 한 30% 정도? 20-30% 정도를 때리고 그리고 인제 그 때리는 국민적인 어떤 그런 이론적 그 명분을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재산권 침해가 아닌 게 아니 소득이 있는데 과세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 그리고 본인이 번 것도 아닌데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리고 그 소득은 나머지 95% 국민들을 착취한 소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비건강성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다른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 돈을 걷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런 청년주택이나 또는 서민들의 그런 생활 필요한 그런 자금으로 정책 자금으로 쓴다. 그러니까 부의 이전이죠. 불로소득을 걷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부를 이전한다는데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님, 그런 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인제 결단을 내리면 정말 좋겠는데 음.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으면은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보십시오. 그 발표하자마자 그 이상경이라는 그 어리석은 그 국토부 차관이라는 사람, 그 본인이 그 뭐 갭 투자하고 이제 그런 게 터져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하려면 어 깨끗한 손으로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부터 바로바로 인사 조치를 하고, 이제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안하는데, 대통령도 분당에 집 한 채 있지만 그것도 뭐 언론에 보면 뭐 재건축 대상이다 하니까 뭐 대통령직이나 했는데 그것도 그냥 처분해 버리고, 이거를 리드하는 분들은 그런 자기 희생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들은 집 뭐 비싼 거 하나씩 뭐 똘똘한 거 한 채 들고 있으면서 뭐 세금 때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채 있어도 그냥 팔아 버리고, 그런 리더들이 강력한 어떤 자기 희생, 자기 양보를 보여주는 것, 이게 가장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연봉이 뭐 2억 6천 2억 7 천인데 그것도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한 30%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기금에다가 내가 이 기부를 하겠다든가, 지도층이 우선 움직여야 됩니다. 지도층이라는 자들이 부동산 투기꾼이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네. 참 이런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좀 벌렁벌렁합니다 저는. 정말로 네네.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했는데요.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장관이나 또는 집권당의 수뇌부들은 이걸 뭐 '월급을 받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정도 자리에 있으면 월급 그거,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대통령부터 이 지도부는 지금 너무나 힘든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만 받겠다. 도시 근로자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 임금이 한 4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연봉으로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다 기부하겠다.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대통령에게 더 많은 고민을 또 던져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이명철 변호사님, 네네. 건강 회복 잘 하시고요. 또 네네. 적절한 조만간 기회에도 한번 더 뵙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